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져 민간 앱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입 상인과 소비자들은 주문 수정과 결제 등 기능이 민간 앱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부 가입 상인들에 따르면 배달의 명수로 주문하는 비율이 전체의 5%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웰바이오텍 EVC가 전기차 충전기 제품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7kW 완속 충전기부터 200kW 초급속 충전기까지 다양한 모델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세 번째 대입 수능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모두 19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4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일부 수험생들은 별도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오늘 세 번째 대입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익산과 군산에서는 모두 19개 고사장에서 수험생 4천여 명이 응시했는데요. 또 코로나19 확진자로 분류된 일부 수험생들은 별도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최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익산의 한 수능 고사장. 이른 아침부터 수험생을 태운 학부모 차량으로 북적였습니다. 가족과 짧은 인사를 나눈 수험생들은 긴장된 표정 속에 시험장으로 향합니다. 떨려요. 최선을 다해야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세 번째 치러지는 수능이다 보니 대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수능을 치르는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한 후배들이 모여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거 오늘 후회 없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올해 익산과 군산에서는 모두 19개 고사장이 운영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71명이 줄어든 4,824명이 응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능이 치러진 만큼 발열 체크에서 이상이 없어야 입실이 가능했고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습니다. 또 쉬는 시간에는 대화가 금지됐고 점심시간에는 책상마다 칸마이가 설치되는 등 철저한 방역 대책이 적용됐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 또는 의심 증세를 보인 일부 수험생은 원광정보예술고와 군산중앙고에 마련된 별도 고사장에서 수능을 치렀습니다. 오후 5시 45분에 수능이 마무리된 이후 수험생 귀가는 접촉을 최소화하며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사장을 벗어난 수험생들은 수능을 무사히 치렀다는 안도와 함께 해방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놀아야죠. 좀 놀러 다니려고요, 여기저기.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의 수능은 고등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EBS 교재 연계율은 50%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수능은 오는 29일 정답이 확정되며 최종 성적은 다음 달 9일 통지표를 통해 수험생에게 전달됩니다. 한편 익산시와 군산시는 수능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산업부가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외국계 기업에 매각하려다 논란을 빚은 업체에 대해 발전사업 인가 허가 철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고 양수인가 철회 절차에 착수하는 행정 제재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발전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미인가 주식을 취득하는 등 5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발전 사업 허가 심사를 강화하고 전기사업법에 미인가 주식 취득에 대한 제재 규정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상태양광 전력을 수송하는 송변전선로 공사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바람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협약에 따라 한수원이 먼저 자체 자금으로 송변전선로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자 선정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공사비 2조 4천억 원을 비롯해 민간 사업자의 투자금 3조 9천억 원 등 모두 6조 3,500억 원에 이릅니다.
산업연구원이 도내에서는 11개 지역이 지방 소멸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연구원 발표 자료를 보면 장수와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6곳은 지방 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지역에는 고창과 남원, 정읍, 김제, 완주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도내에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단 3곳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발표된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자료도 산업연구원 발표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익산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확인된 토지와 건축물 등기 신청을 내년 2월 6일까지 접수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내년 2월까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인정받습니다. 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 동안 1,708필지의 확인서 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1,114필지에 대해 발급했습니다. 한편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등기부상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이 업무 처리 미숙으로 혈세 21억 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8년 새만금 일대의 주행 시험장을 짓는 과정에서 예산 20억 원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골재 조달 지역 변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추가 공사 대금 16억 원과 이자 4억 4천만 원, 소송 비용 1억 2천만 원을 물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자료가 행정사무 감사 목록에 빠져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의 지역 상품권 의존도는 70%에 달합니다. 당장 상품권 발행이 끊기거나 축소되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데다 민간 앱보다 기능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민간 앱에 맞서 군산시가 만든 공공앱인 배달의 명수.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지역 상품권도 쓸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런 덕분에 도입 3년 만에 가맹점 1,500여 곳, 시민 절반인 13만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해마다 상품권 사용자가 늘면서 출시 첫 해 50.8%, 지난해 61.9%, 올해는 70%에 달할 만큼 상품권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민간 앱보다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가입은 했어도 갈수록 외면받고 있는 상황. 실제 가맹점의 하루 주문량 가운데 공공앱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앱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배달이 한 100건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배달 민족은 한 60, 70건 들어오고요. 묘기호가 한 3, 40, 배달 명수는 한 3개, 4개. 가맹점은 공공앱으로 주문을 받으면 매장 전산관리기에서 주문이 사라지거나 메뉴나 가격 등이 앱에서 수정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오류가 잦다고 호소합니다. 배달 명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업주 입장으로서 쓸 때 이게 좀 렉이라고 하죠. 렉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은 이제 주문을 넣었는데 좀 한참 후에 울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고객님들은 이제 저희한테 매장으로 이제 전화가 와요. 전화 오면 주문 넣는데 왜 아직도 접수를 안 누르세요 하는데 울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접수를 하냐 해서 소비자 역시 주문부터 결제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민간 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 상품권 의존도가 높아 지역화폐가 끊기면 사용률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운영을 위해서는 앱을 고도화하고 홍보 확대와 운영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만두시든지 아니면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무튼 제대로 하시려면 분명한 것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서 정말로 수수료 감면의 혜택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운영진 늘리고 플러그인 개발비 늘리고 전문가들에게 제대로 위탁해서 맡겨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된 지 3년이 된 공공 배달앱. 사기업에 맞서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주민등록 전문관을 도입합니다.
아울러 이달부터 익산시청 종합민원과에 주민등록 전문 상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주민등록 전문관이 도입된 건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전입세대 확인서 발급과 해외 체류자 변경 신고, 만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업무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익산시의 평생학습 정책이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평생학습과 전문적 심층학습 등 두 가지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시는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평생학습을 위해 평생교육 추진체제 재조직화, 생애주기별 시민대학, 권역별 캠퍼스 운영 등이 실시됩니다. 전문적 심층학습을 위해서는 성인 학습자의 직업 전환, 재취업 교육 등이 추진됩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평생학습도시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합니다. 군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당 5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는 올해 대하면 덕복마을과 옥급 우산마을에 도로 정비, 폐기물 분리수거장 등 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5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편 내년도 신규 추진 대상 마을은 이번 달까지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한 곳이 선정됩니다. 내년 농산업 정부과제 사업에 13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농진청이 개발한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 벤처 창업 등에 13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관련해 도내 농업법인과 관련 업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내일 원내 대강당에서 농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라이크 익산 포럼이 지역 정당에 대해 토론합니다. 이명택 라이크 익산 포럼 대표는 오는 23일 정치개혁 포럼을 토론회로 열어 기성정치를 벗어난 정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소멸 등 지방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 정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이남국 인문운동가와 이용희 직접행동 영등포동 대표 등이 지역 정당 역할 등을 놓고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벌일 계획입니다. 웰바이오텍 EVC가 전기차 충전기 제품을 발표하며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7kW 완속 충전기부터 200kW 초급속 충전기까지 다양한 모델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약과 건강기능식품 유통기업으로 알려진 웰바이오텍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웰바이오텍의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EVC는 17일 지스코에서 전기차 충전기 브랜드 EV 루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충전기는 7kW 완속 충전기와 100kW 급속 충전기, 200kW 초급속 충전기 등 3가지입니다. 지난 2021년 브랜드 등록과 지난 5월 서군산 산업단지에 제조 공장을 설립한 지 6개월 만입니다. 특히 200kW 초급속 충전기는 80% 충전까지 약 25분이 걸려 일반적인 충전기보다 충전 시간이 2배 이상 짧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통합인증 마크와 조달청 등록, 국제개방형 충전 통신 규약인 OCPP 1.6 인증을 취득해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본격적인 어떤 출하는 2023년도고요. 내년 목표는 10,000대 이상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급변하는 어떤 시장 변경에 전기차 관련된 어떤 산업이 가장 큰 확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웰바이오텍은 올 하반기까지 김제에 2공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충전기 시설 설치와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충전기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충전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인 EV 스피드를 통해 충전소 위치와 실시간 충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군산시는 기술력을 갖춘 충전기 생산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으면서 전기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기차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군산시의 과제 중에서 아주 한 큰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전기차 충전 시장이 2030년도에는 41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웰바이오텍 EVC가 충전기 시장의 새로운 강소기업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5,437명으로 집계돼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사망자는 어제보다 20명 늘어난 67명으로 최근 2달 사이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80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전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각각 268명씩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88만 9,192명입니다. 금품 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강임준 군산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강 시장은 어제 오후 1시 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는 7시간 정도 진행됐으며 강 시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9일 시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 수변도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최근 새만금 일대 주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새만금 개발 지역의 비산먼지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호흡기 질환과 농작물 피해, 시야 방해 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내년 6월까지 새만금 수변도시 부지 매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장희 익산시 체육회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회장은 오늘 출마 선언문을 통해 재선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선 2기 공약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 종목별 전국 규모 대회 유치, 체육기금 등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민선 2기 체육회장 선거는 다음 달 22일에 치러지며 익산은 체육회 대의원 200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대학생 전용 온라인 게시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익명으로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0분쯤 전주대 한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대학생 온라인 게시판에 수차례 올린 혐의입니다. 이로 인해 교직원과 학생들이 대피하고 경찰 특공대와 육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3시간 넘게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 브로커 사건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전직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직 일간지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근해 선거 브로커의 금품과 이익 제공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예비후보가 선거 브로커들의 만남을 거부하자 중간자 역할로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가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합니다. 모집 분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등 2가지입니다. 도내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 현황과 사업 적정성,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행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비영리법인은 내년부터 사업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현준입니다. 익산시가 지역화폐 다이로움의 정책 발굴을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이로움 소비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만족도 등을 조사해 불편사항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익산 다이로움은 지난 14일 기준 누적 발행액이 1조 39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익산시가 공식 SNS를 통해 수험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7일까지
나의 수능 해방일지 이벤트를 마련하고 참여한 수험생 가운데 추첨으로 50명을 뽑아 다이로움 2만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이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카카오톡에 익산시청 채널을 추가하고 수능 수험표를 인증받으면 됩니다.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카타르 월드컵을 기념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배달의 명수로 주문할 때마다 이벤트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참여자는 주사위 게임을 통해 3,000원에서 2만 원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 명수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군산대 조선해양공학과 학생들이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군산대에 따르면 조선해양공학과는 선박설계 콘테스트에서 수소 운반선 개념 설계를 수행해 선박해양설계 연구회장상을 받았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출전한 실험 유체역학 경진대회에서는 2차원 수조를 활용한 선체 부착생물 제거 실험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제14대 원광대 총장에 박성태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원광학원 이사회는 박성태 경영학과 교수를 차기 총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박 교수는 교육부 보고 절차를 거쳐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장애인 예술제인 제5회 군산 새만금 장애인 예술제가 개최됐습니다. 군산 장애인 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예술제는 동행이라는 주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동호회 8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익산시가 연말을 맞이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뮤지컬을 선보입니다. 오는 12월 3일 오전 11시,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모현 시립도서관에서 진행되며 사전 접수는 오는 23일 익산 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돼 기온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내일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대 1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